오늘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아마 시간여행을 하는 곳이에요. 1890년대 남장로교 선교사님 정켄 선교사님과 드루 선교사님이 처음 와서 집을 구해서 진료를 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있는 산은 실제 거주했던 산은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이 산이 수덕산이라는 산인데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산은 일제가 이제 그 이후에 개항 이후에 하나의 산을 깎아 가지고 군산에 그 조개지를 만드는데 사용을 했고, 지금 남아 있는 봉우리에 이제 그때 당시를 기념하기 위한 표지석과 또 그 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한번 보러 가고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셔서 군산의 초기의 지형 지물들을 한번 보시면 또 옛날 생각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시죠. 자, 군산시에서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정켄 선교사님과 두루 선교사님이 처음 군산에 왔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여행을 이제 이 길을 시작으로 한번 이 수덕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지 않은 산이에요. 사실은 산은 자체는 높지 않은데, 네. 예전에는 그냥 비포장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구불길을 만들어서 포장을 잘 해가지고 지금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멀지 않은 산이라 금방 표지석은 이렇게 와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군산시에서 정켄 선교사님과 두루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표지석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1895년도 3월 달에 일단 드루 선교사님과 레이놀드 선교사님이 그 남장로교의 선교지를 정하기 위해서 처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6주간의 여행을 통해서 군산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전라도를 쭉 한 6주 정도 여행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군산에 내려가지고 군산에 있던 군산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집 두 채를 이미 선교사님들은 그 군산에 선교지를 세우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래서 집 두 채를 이때 와가지고 미리 집을 구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인 선교를 시작한 거는 1896년도 봄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땅을 받은 것을 기념한 표지석입니다. 뒤쪽에 가시면 그 내용들이 더 자세한 것들이 있습니다. 숨이 차. 정켄 선교사님과 두루 선교사님은 군산에 내려오기 전에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서대문 밖에서 그때 당시에 콜레라가 유행할 때 서대문 밖에서 그 콜레라 환자들을 케어하면서 같이 동역을 했던 그런 두 분이서의 어떤 호흡이 있었기 때문에 군산에 내려와서도 이렇게 복음 전도와 진료를 통한 의료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콤비가 잘 맞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정켄 선교사님이 그때 정교사님 자녀분들이 그 풍토병에 의해서 몇 명이 돌아가셨을 때도 사실은 그분의 그 정켄 선교사님을 설득하고 또 얘기를 했던 선교사님이 두루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군산 선교가 그때 당시에 남장로교에서 폐쇄하려고 했던 것들을 막았던 선교사님이 두루 선교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정켄 선교사님의 어떤 업적들은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두루 선교사님 했던 업적들은 아직까지는 좀 많은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고 또 연구를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의료 선교사인 두루 선교사님 중심으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지금 수덕산 정상입니다. 뭐 높지 않은 산이지만 그래도 우리 군산의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의 어떤 선교의 첫 발을 디뎠던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변으로는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왼쪽에 보시면 저쪽에 월명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월명산에 지금 보이는 게 수시탑입니다. 저 수시탑은 군산을 지켜준다는 의미의 탑을 1970년도에 건립했나요? 네. 그때 군산 시민들을 위해서
그때 시장님께서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모양 자체가 자궁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 같은 그 품으로 안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쪽에는 군산 해양경찰서가 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군산 도립병원을 세웠던 자리가 1980년대까지 병원으로 쓰던 건물을 지금 군산 해양경찰서에서 그 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이제 군산 도립병원 있었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쪽 보시면 그 해양경찰서 뒤쪽으로 보시면 다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보시면 아시지만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저 다리는 군산과 서천을 이렇게 직접 이어주는, 특히 군산과 장항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세워졌고 저 다리로 인해서 군산과 장항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고, 사실은 이전에는 배를 통해서 교류가 많았고 군산과 장항은 하나의 문화 생활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은 그 수덕산 정상에 이렇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운동기구들과 또 꽃들도 이렇게 정원을 이렇게 단장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지역민들이 와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길은 이제 수덕산에 세워진 신흥교회입니다. 신흥교회는 1903년도경에 부일엄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은 성도분들이 기도처로 사용하다가 1925년도경에 아마 노회에 등록이 돼가지고 교회가 그때 처음으로 설립 예배 드리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이 수덕산을 기념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교회 밑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종탑이 있습니다. 그 1895년도에 수덕산에 정킨 두루성교사님 오셨다는 얘기 기념한 내용들을 오래전부터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아마 이 신흥교회에서 처음에 종탑과 함께 설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신흥의 종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 초창기 교회, 신흥의 종이라고 해서 아마 신흥교회가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썼던 종을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아마 기념하기 위해서 종탑과 함께 그때 당시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1895년도에 왔던 그 내용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마 2008년도에 6월 29일 날 아마 이 신흥교회에서 세워진 것 같습니다. 한번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시죠. 종이 보면 지금도 튼튼합니다. 지금도 아마 울리면 소리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신흥교회 앞에는 많은 점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주변에 보시면 이 거리가 지금 다 점집들이 있었던 거리입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또 오른쪽 보시면 절과 교회가 공존하고 있는 이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명사와 예수님의 목자와 양의 모습을 그려진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가 공존하는 이 공간입니다.
네, 지금 이 자리는 드류 선교사가 그 선교배 미션 베스를 구해가지고 일본에서 구해가지고 그 배를 이용해서 바다 쪽 서해안 쪽으로 보군산 군도에 있는 섬까지 가서 진료를 했고, 이 금강을 따라서 강경까지 가서 배를 이용해서 진료를 했던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보통 이제 배를 전도하고 돌아와서 정박했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배를 정박했던 자리가 지금 경포천의 입구를 표시하는 지금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뒤로 넘어서 군산 스테이션 자락들이 있습니다. 이따 이 자리는 올라가서 볼 것입니다. 경포천이 쭉 보시면 경포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지역을 지금 군산시에서 근대 역사 박물관 관련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천도 정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옛날에는 이보다 훨씬 넓었겠네요. 예전에는 이쪽에 배가 다녔기 때문에 훨씬 넓었겠죠. 그래서 이 길로 통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만경강까지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나무 뒤쪽으로 지금 3호 만세운동 기념 박물관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션 전체는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어떤 기본 터가 됐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간은 지금 한눈에 군산 스테이션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와서 지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교회가 그 초기 구암교회를 기념한 100년 후에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옆에 아파트가 이제 세풍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예전에 그 자리가 학교와 병원들이 있었던 장소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현재 구암교회가 되겠습니다. 구암교회는 이전에 썼던 건물을 군산시 영상 박물관으로 옮기고 호남선교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상 보시면 기둥이 8개가 있습니다. 8개는 남장로교 초기 선발대에 있는 7인의 선발대와 그분들을 도왔던 장인택 조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둥을 8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정길 선교사님, 구암교회를 설립한 정길 선교사님의 기둥이 되겠고, 두 번째는 정길 선교사님의 부인이신 메리 레이먼 여사님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레이놀드 선교사님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놀드 선교사님의 부인이신 볼링 선교사님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니 데이비스 처녀 선교사님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호남지방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트 선교사님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테이트 선교사님의 여동생이신 매티 테이트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조사 장인택 조사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구암동산은 최근에 많이 정리가 돼서 정리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여지는 비석과 안내문이 예전에 초창기에 만들어진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군산이 근대 역사 문화와 관련된 도시로 선정되어서 많은 좋은 역사적 기록들을 복원하고 또 정리하는 일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군산 스테이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3.1운동 100년을 기념해서 기념관을 군산시에서 건립하게 되었고, 건축물의 모양은 영명학교, 초기 영명학교의 건물을 모형화해서 이 안에 3.1운동과 관련된 사진들과 기록들을 저장하고 또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암교회 역사와 군산의 3.1운동, 3.5 만세운동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기독교적인 역사와 또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 그리고 금강과 또 주변의 이렇게 환경들을 둘러보면 군산에서 100년 전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그 한강이남 최초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탑을 세워놓은 공간이고, 이 공간에 올라오면 이 공간 주변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서천을 가는 방향이 되겠고, 바로 옆에 보시면 금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쪽에 보시면 아까 보였던 군산 시내를 내다볼 수 있고, 네, 이 박물관, 이 기념 공간 주변으로는 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기념해야 될 공간이 있습니다. 이 군산 스테이션이 세워지기 전에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터를 닿으면서 초창기 풍토병 때문에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정킨 선교사님의 세 자녀와 그 다음에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순교가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창기 군산 스테이션을 세울 때 그분들의 묘지를 이곳에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산 스테이션이 그 일제 강점기가 지나고 선교지가 폐쇄되면서 여기에 있던 무덤을 지금 현재 전주 예수병원 앞에 있는 선교사 묘역에 이장하였고, 지금 현재는 이곳에는 그냥 그 장소를 알리는 기념비가 제작돼서 지금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전에 이 지금 위치가 예전에 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묻어 놓았던 그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네. 보시면 정킨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전위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곳이 국멀전시라고 지칭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역 구암교회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국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국멀예수병원이라고 지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킨 선교사님은 자신을 국멀전시라고 불렀으며 그 아들 조지 시드니 프랜시스를 이곳에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 선교사였던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순교하게 되었고, 전주에 계셨던 해리슨 선교사님과 리니 데이비스가 처음에 결혼하였고, 결혼하고 얼마 뒤에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분들을 기념하는 공간이 됩니다. 네, 오늘 하루 군산에서 있었던 120년 전의 이야기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역사는 늘 우리에게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자연과 또 역사는 아마 그냥 기록되고 그냥 가만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렇지만 군산에서 일어났던 초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은 이 지역을 살아가는 저나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와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군산의 선교 스테이션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구와 또 자료 수집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또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지금 우리 사회가 힘들지만 그런 역사를 통해서 더 밝은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또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산이란 공간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공간 같습니다. 드루 선교사님이 120년 전에 처음 와서 이 공간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것이 아름다울지 안 아름다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의 눈에는 아름다웠습니다. 아마도 환경이나 조건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분이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또 하나님이 바라본 자연과 사람에 대한 아름다움을 그분 눈과 마음에는 담고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의사로서 이 지역에서 그런 의료 선교사님들의 자료들을 더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 의사들에게 또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들에게 같이 이러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군산에서 일어났던 의료 역사가 한국 의료에 또 다양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들을 이제 자료를 통해서 역사 검증을 통해서 아마 알게 될 텐데 군산이라는 공간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한번 이 공간들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촬영을 함께 해주신 남상천 대표님 감사합니다.